이번 시간에는 회기나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을 단순 회기 예제로부터 어, 그 x가 범주형, y가 연속형일 때 단순 회기 분석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뤄봤고요. 그것이 스탬프 트리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 우리가 논의한 내용을 보다 일반화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트는 13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자료는 xi, yi가 쌍으로 n개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고요. i번째 자료의 변수의 크기는 p개입니다. 모두 다 양적인 변수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결국 이 회기나무라는 것이 우리가 앞선 예제들에서요. 예를 들면 이 예제를 보면요. x1과 x2가 2차원이로 주어진 경우에 우리가 이런 트리를 구성한다는 게 어, 결국은 내가 말단 노드, 리프 노드에 해당하는 것이 모델이라고 했고 그 해당하는 모델에 얘가 이렇게 매칭이 되죠. 그래서 이런 x1하고 x2가 실수 공간 각각 R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R2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죠. 이런 2차원짜리 2차원의 실수 공간을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영역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나무에서는 이 영역을 표현한 것이 색깔의 비율이 그룹을 색깔의 비율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고 이제는 어, y가 정량적인 변수일 때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가 전체 영역 m이라는 게 지금 현재 p를 2라고 그냥 앞선 예제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면 전체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전체 영역을 부분 영역으로 어떻게 분할을 아까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걸 이제 m개만큼 나눈 걸 우리가 각각 R1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 각 영역에서는 이제 상수값으로 예측하는 나무 모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표현할 때 이제 분류 문제가 아니라 정량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자료들을 어, 대표하는 값이 뭔지에 대해서 상수값으로 어, 표현을 하겠다입니다. 아까 우리가 다뤘던 예제 중에서는 예제가 매출액이 다섯 개가 있을 때 이 다섯 개의 값을 있을 때 이 값을 이 영역에 만약에 다 속해 있다면 그때 대표하는 값 하나로만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y바가 5분의 1에 160 해서 얼마였죠? 32라는 값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C 상수값이라는 것이 이 영역에 있는 영역에 속한 자료들의 정량적인 타겟 정보의 대표값으로 생각을 하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내가 x가 들어오면 어떤 스코어 펑션을 산출을 하는데 그 x가 그 영역에 속하는 어느 영역 하나에 속하게 되겠죠. 그때 그 C1의 값을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영역이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다면 x라는 것이 이 다섯 개 중에 어느 한 군데 속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해당하는 C 값으로 어, 예측을 하겠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이런 자료를 들 때 여기에 속한 자료는 예를 들어
수도권, 여기가 영남권 자료인 경우에는 그 영역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 정해진 영역에서 우리가 각각의 평균을 20점, 50이라는 값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라면 C1이 이 경우의 모델에서는 C1이 20, C2가 5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을 표현하면 우리가 fx가 C1 x가 영역이라는 이 의미는 x가 범주형과 같을 때는 여기가 수도권이 될 테고요. 더하기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C2 i는 영남권이 되겠죠. 그래서 x가 이렇게 미리 지정된 그룹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쓰면 편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런 영역을 우리는 정량적인 정보, x가 정량적인 정보일 때는 그런 영역을 이제 찾아줘야 된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걸 표현할 때 우리는 아까 조금 더 어렵겠죠. 베타 제로와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원 이렇게 누적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요게 요거고 얘가 얘였죠. 얘가 C1, 얘가 C2가 되겠죠. 동일한 모형을 표현할 때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직관적인 표현 방식은 이러한 표현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C1이라는 값은 대표값이 되는 거고 추정값이 추정치죠. 그 영역에 그 말단 노드의 영역에 해당하는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고 RM은 그 말단 노드까지 찾아가는 영역의 규칙이 되겠죠. 그 영역을 뜻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불순도는 다음과 같은 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량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내가 x를 통해서 어떤 스코어 펑션으로 예측을 하고 즉 추정을 하고 그 잔차의 차이에 제곱의 합이 작은 내가 트리를 찾겠다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만약에 아까 문제에서 제일 첫 번째 루트 노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루트 노드에서는 아까 5개 n이 5이니까 n을 5로 쓰면 되고요. yi에다가 내가 스코어 펑션은 전체 루트 노드에서는 영역이란 게 전체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 뭐 C0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C0를 찾으면 되죠. 그죠? 이게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은 C0는 뭘로 주어집니까? C0는 우리는 이 경우에 5분의 1에 160, 즉 32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본 평균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뜻하는 이 m은 이제 m1이란 거는 이제 말단 노드를 뜻하니까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 이제 전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14페이지는요. 그걸 이제 분리 변수와 분리 기준에 따라서 이제 나눠줘야 될 텐데요. 전체 루트 노드를 이렇게 나눌 텐데 변수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혼돈되니까 단 한 개의 변수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j가 1이라고 생각할게요. 우리 현재는 x가 다별량으로서 p개, p가 아까 2라고 했나요? 하여튼 복수개가 있는데 한 개만 우선 먼저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j는 1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수가 이 의미는 첫 번째 변수가 s점보다 작으면 좌측이 되고 크면 우측이 돼요. 이게 이제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요건 등호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 경우는 이제 등호를 포함을 했으니까 등호가 포함된 자리는 좌측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가 결국 내가 그걸 표현을 하면요. 분리점으로 S로 좌측으로 가는 데이터로 이제 전체 데이터가 좌측으로 이렇게 옮겨가죠.
여기가 R1이 되는 거고 R2가 되는 겁니다. J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X1 변수가 어떤 S보다 작거나 같으면 왼쪽 가게 되죠. 어떤 S가 지금 미지수지만 어떤 값이 주어지면 왼쪽 가고 크면 우측으로 갑니다. 할당이 됐다는 표현이 이제 이와 같죠. 그래서 좌측 노드에 속하는 데이터들이라는 뜻이죠. 그 데이터들에 속하는 타겟들, 그러면 이렇게 얘보다 작아서 할당이 되고 나면 거기에 속하는 y들이 있겠죠. 그 y들의 값이 있는데 이걸 전체 집단으로 보고 대표하는 C1의 값이 뭐냐는 거죠. 그럼 아까처럼 전체 데이터가 5개가 있을 때 우리가 앞선 예제에서 전체 루트 노드에서 전체 데이터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대표 값은 표본 평균이죠. 그걸 산출하는 척도는 불순도의 척도는 이제 얘가 되죠. 이 값이 작아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이 값을 대표하는 C1은 어떤 값으로 할래? 라고 하면 여기에 속하는 자료들을 에서 와의 차이, 즉 잔차의 값들의 차이의 제곱의 합이 작게끔 되는 그런 C1을 택해야 되고, 우리는 이미 이 C1 값은 뭐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C1은 여기 속한 자료들의 레프트 노드에 있는 자료들의 평균에 해당될 거란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우측으로 갔을 때 미니멈 C2라는 것이 값도 대표하는 값이 뭐라고 하냐, 어떤 값으로 주어지냐면 이 값은 우측 노드에 속하는 자료들의 y 값들의 표본 평균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이제 분리 기준이 이제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의 데이터 비율도 있겠죠. 그건 일단 양쪽의 비중이 이제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물론 그 비율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기 할당되는 전체 데이터에서 여기 n개고 여기가 n1개, n2개로 간다면 여기에 이제 n1분의 n1, 여기는 n1분의 n분의 n2라는 어떤 너무 많은 자료, 너무 적은 자료가 할당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또 취해줘야 되겠죠. 일단 이게 동일하다는 가정하에는 C1, C2는 할당되고 난 다음에 데이터의 표본 평균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전체 노드, 루트 노드에서 이제 좌측과 우측으로 할당되어지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내가 할당되었을 때 S라는 어떤 분리점이 주어지면 그러한 점으로 해서 할당을 하고, 할당이 되면 그 할당되는 대표 값들을 각각 설정하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S를 이제 여러 군데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X1이 지금 현재 일별량이라고 치면 이제 이런 값들이 데이터 n개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 분리점이 되는 걸 다 모조리 다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 S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이 값이 오차 제곱 합이 가장 작은 S를 선택을 합니다. 정리하면요, 아까 이 얘기는 했죠. C1과 C2는 평균이라고 하고요. 분리 변수가 주어지면 분리점 S는 쉽게 찾을 수 있음이라는 표현이, 내가 지금 현재 X1만 주어져 있는 경우에 S는 이 연산을 모두 연산을 하면 되죠. 물론 이제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X1 변수에 대해서 최적의 S1을 구했다 칠게요. 그런 분리점을 S1이라고 할게요. X 변수에서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S2를 결정을 해요. 이런 것들을 P개가 있다고 하면 다 P번만큼 동일한 것을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이 양 값이, 이 주어지는 이 값이 이제 가장 작게 되는 그러한 분리점을 이 중에서 가장 오차 제곱 합이 작게 되는 그러한 지점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어, 여기 j 개가 지금 한 개만 생각하고 있는데 p개로 여러 개가 된다면 그럼 모든 j1부터 p개에 이러한 동일한 연산을 다 하라는 뜻이겠죠. 그때 가장 미니멈이 되는 그런 j와 그때 해당하는 sj를 구하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기나무와 우리가 분류나무에 대해서 지난 시간 분류나무, 이번 시간은 회기나무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제 회기나무는 보다 더 직관적이죠. 나머지 하나의 규칙은 이제 나무가 이제 성장을 해갈 때 정지 어느 순간에 정지를 해야 됩니다. 나무가 너무 이제 내려가면 즉 말단 노드가 너무 나무가 내려가다 보면 자료가 개수가 너무 작아졌을 때 이 작아진 데이터에 대표하는 C1이라는 여기가 예를 들면 C 어떤 값이라고 말단 노드라고 하면요. 이 값을 대표하는 값이 여기에 있는 속하는 자료의 어떤 표본의 크기에 의존하겠죠. 즉 대표성을 뜻한다는 게 여기에 속하는 자료들의 개수가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이 정도로는 여기서 요약되는 값들이 크게 대표성을 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규칙을 디폴트로 설정을 해 놓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마디에 속하는 자료가 일정 수 가령 5 이하일 때는 분할하지 마라. 이상일 때 분할 5 분할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정 수가 예를 들면 한 노드에 딱 들어왔는데 그 노드에 속한 수가 예를 들면 100개다. 100개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들어온 수가 99개가 들어오면 스탑이 자동적으로 스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들어온 수가 101개라고 하면 내가 정지 규칙으로 100개 이상일 때만 자식으로 분기가 되게끔 설정을 해놨으면 101개가 들어오면 이제 분기가 되겠죠. 근데 99개가 들어오면 스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지 규칙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복잡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복잡도는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 전통적인 클래시컬한 기계학습의 모형의 복잡도와 테스트 에러에 대한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잡도라는 것이 나무가 결국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말단 노드의 개수가 커지고 그건 이제 모형이 많아지게 되고 복잡해지게 되죠. 그래서 너무 많아지면 설명하기도 힘들어지니까 최적의 나무의 크기를 이제 제어하는 것이 테스트 에러를 좋은 테스트 에러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그 최적의 나무를 크기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잡도를 보고. 그래서 16페이지와 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러한 나무의 크기를 복잡도로 보고 너무 큰 모델은 내가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라고 붙여놨는데요. 별표는 그 내용이 이제 조금 더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략히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순도는 방금과 본 것과 같이 내가 어떤 특정 영역에 속하는 자료의 그 잔차 제곱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불순도에다가 각 노드가 가지는 불순도를 이제 자료의 크기, 아까 말씀드린 자료의 크기를 감안한 오차 제곱합을 이제 산정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그 나무의 크기 T는 예를 들면 T는 아까 말씀드렸는지 제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생겼으면 모형을 이 전체를 그냥 T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표현을 하고 절대값 T는
여기에 쓰인 이 말단 노드의 크기가 되겠죠. 이 절대값은 이 말단 노드가 몇 개이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이 양에다가 오차 제곱합에다가 이 양도 커지는 양을 여기다 덧셈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복잡도를 얘가 커지면 안 좋죠. 이걸 비용 함수를 줄여야 되는데 커지는 것을 방지하겠다입니다. 근데 두 개가 서로 상충합니다. 이 트리가 이렇게 커지면, 즉 트리의 크기가 쭉 커지면 얘는 일반적으로 작아져요. 오차 제곱합이라는 것이 모형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이 스페이스가 커지면 이건 작아지게 되는데, 이거는 그 크기는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작아지면 얘는 보통 커져요. 반대로 t가 너무 간단한 모형, 예를 들면 스탬프 트리면 이 절대값 t가 얼마입니까? 스탬프 트리는 2입니다. 2. 그러한 경우에 이 오차 제곱합은 t가 2 이상인 나무의 크기가, 말단 노드의 크기가 2 이상인 모델에 비해서 얘가 보통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1번 항이 있고 2번 항이 있으면 1번 항이 작아지면, 즉 내가 오차 제곱합을 적합도를 굉장히 작게 만들려면 2번을 크게 해야 돼요. 즉 나무의 크기를 풍성하게 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작아지면, 일반적으로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지고 얘가 커지면 보통 작아져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머신러닝 이론에서 나오는 복잡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현대 이제 딥러닝과 관련돼서는 이러한 부분을, 모델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아질 때는 이러한 내용이 조금 이제 맞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의 사이즈가 적당한 크기에서 적당한 크기의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비용함수, 즉 나무의 크기, 즉 복잡도를 고려한 이러한 걸 감안해서 해주는, 감안해서 추정하는 방법이, 이걸 감안하지 않을 때보다 성능이 일반적으로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에서는 이러한 걸 가지치기라고 부르는데요. 가지치기의 의미는 뭐죠? 내가 복잡도를 감안을 하면 너무 큰 모델은 내가 원하는 모형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가지가 처지고 모델의 사이즈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가지치기라는 의미를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참고 사항이라서 모형의 복잡도라는 게 나무에서는 나무의 이제 뎁스가 커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말단 노드의 크기라고,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줄이는 테크닉을 우리는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차에는 회기 나무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